안녕하세요. 커리어가 업그레이드되는 잉글리시 커빙의 박혜리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면서 이 표현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이 일반적인 표현 말고요. 수거라든가, 그러니까 이디엄이죠. 혹은 콜로케이션, 연어의 경우에는 의미를 모르면 진짜 참 이게 참 곤란해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외국계 회사를 다닐 때 홍콩에서 온 컨설턴트가 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A penny for your thoughts?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디엄이라든가 콜로케이션의 경우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의미를 외우고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 사용법까지 알아두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문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리스닝 하시는 어떤 수동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스피킹이나 라이팅 하는 적극적인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비즈니스 상황에서 정말 자주 쓰게 되고 또 꼭 알아야 하는 이디엄이나 콜로케이션 무려 100개를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표현은 break the ice입니다.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다, 딱딱한 분위기를 깨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대화라든가 누군가랑 처음 만났을 때 상호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분위기가 아무래도 ice처럼 좀 딱딱할 수밖에 없죠. 그걸 break, 깨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말이라든가 행동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 볼까요? I told a joke to break the ice at the meeting. 두 번째 표현은 get to the point입니다. 핵심으로 들어가다 라는 의미인데요. 불필요한 얘기 이제 그만하고 중요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Please get to the point. We don't have much time. 세 번째 표현은 keep somebody posted 라는 표현인데요. 누구누구에게 계속 소식을 알려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최신 정보나 소식을 누구누구에게 전달해주다 라는 말을 할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죠? Keep me posted on any updates about the project. 네 번째 표현은 It's up to you 라는 표현입니다. 당신한테 달려있어요 라는 의미인데요. 결정은 상대가 내려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되겠죠. It's up to you to choose the restaurant for dinner. 다섯 번째, hit the nail on the head. 정확히 맞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문제라든가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해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Your analysis hit the nail on the head. That's exactly what's happening. 여섯 번째, make a long story short. 긴 이야기를 짧게 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중요한 내용을 좀 간략히 줄여서 설명할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To make a long story short, we didn't get the contract. 일곱 번째, ballpark figure라는 표현인데요. 대략적인 숫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접한 숫자라든가 가격을 대강이라도 이야기를 해달라.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할 때 이 표현 많이 쓰게 되죠. Can you give me a ballpark figure for the cost of the repairs? 여덟 번째 표현은 bite the bullet입니다. 고된 일을 감수하다 혹은 이 악물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요.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결정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로 말을 하실 때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I had to bite the bullet and apologize for the mistake. 아홉 번째, cut to the chase. 핵심으로 들어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주제로 바로 들어가자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Let's cut to the chase and discuss the main issue. 열 번째, food for thought 라는 표현인데요. 생각거리, 말 그대로 생각에 음식을 주는 거예요. 생각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것을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정보 혹은 아이디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Your comments gave me food for thought about the project.
11번째, in the loop라는 표현인데요. 어떤 중요한 일을 다루는 핵심의 일원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loop 하면은 이제 돌아가는 어떤 고리이잖아요. 그 안에 있다라는 건 특정 주제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최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보통 keep이라는 동사와 같이 써서 keep somebody in the loop 이런 형태로 많이 쓰는데요. 예문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I'll keep you in the loop regarding any changes. 자, 12번째 표현 off the top of one's head라는 표현인데요.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거나 사전에 어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I can name a few off the top of my head. 그 다음 play it by ear라는 표현인데요. 그때그때 봐서 사정을 봐가면서 일을 처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죠? We'll play it by ear and decide when we get there. read between the lines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행간을 읽다라는 표현인데요. 뉘앙스라든가 숨은 의미를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죠. When you read between the lines, you can see the hidden message. 자, 그 다음 go the extra mil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더 노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구되는 것 혹은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되는 그 이상으로 노력하거나 최선을 다하는 경우 이 표현 쓰시면 됩니다. To move up from being the perennial second place in the industry to first place, you'll have to go the extra mile and put in a tremendous amount of effort. cross that bridge when you come to it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오면 그때 생각하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어떤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실제로 발생할 때 그걸 그때 가서 다루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표현 주로 쓰게 되죠. Don't worry about future issues. We'll cross that bridge when we come to it. 자, 그 다음 표현은 a piece of cake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은 꽤 많이 봤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쉬운 일을 의미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또 처리하기 굉장히 쉬운 일을 표현할 때 a piece of cake 쓰시면 되겠습니다. The interview was a piece of cake. The ball is in your court라는 표현이 있어요. 공이 당신 코트 안에 있습니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을 칠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요? 네, 당신이. 그러면 선택은 당신한테 달려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결정은 당신이 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I've done my part. Now the ball is in your court. Time is of the essence 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중요하고 이제 더 이상은 결정을 미루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 문장 쓰시면 되겠죠? We need to act quickly. Time is of the essence. The bottom line이라는 표현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핵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점이라든가 결론을 나타낼 때 the bottom line이라는 표현 씁니다. 자, 예문 볼까요? The bottom line is that we need to increase sales. call it a day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만두다라는 의미인데요. 특정 작업을 완료하거나 이제 끝내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표현 쓰시면 됩니다. It's late. Let's call it a day and continue tomorrow. get the ball rolling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시작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멈춰서 있는 공을 굴러가게끔 하다라는 것이 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멈춰 있고 진행이 안 되던 일을 굴러가게끔 하기 위한 첫 번째 시작 단계를
밟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get the ball rolling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I'll start the project to get the ball rolling. Give it a shot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시도해보다 라는 표현인데요. 어떤 일에 한번 도전해보거나 시도해볼 때 이 표현 굉장히 많이 쓰니까 알아두세요. Even if it's difficult, I'll give it a shot. The best of both worlds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양립 가능한 최상의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잖아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점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게 되겠죠. 예문 볼까요? Working from home gives me the best of both worlds. On the same page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의견이 일치하는 이라는 의미인데요. 사람들이 동의하고 의견이 같은 페이지, 그러니까 일치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Let's make sure we're on the same page about the plan. 다음 표현은 a win-win situation입니다. 양쪽의 이로운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비즈니스 상황에서 이 표현 정말 많이 쓰죠. 모든 관련 당사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The merger was a win-win situation for both companies. bend over backward 라는 표현도 있어요. 뒤로 확 제치다 라고 직역할 수 있는 표현일 텐데 그만큼 과도하게 노력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하거나 너무너무 많이 희생하는 행동을 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그런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The team will bend over backward to meet the deadline. A blessing in disguise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직역하면 위장한 축복 정도가 되겠죠. 이 표현의 의미는 뜻밖의 좋은 결과, 뜻밖의 좋은 이득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줄 알았던 것이 뭔가 아주 뜻밖의 아주 좋은 결과를 야기하게 될 때 이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이거 별로 아닌 것 같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상황 혹은 대상을 표현할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Losing my job turned out to be a blessing in disguise. The big picture, 이 표현은 너무너무 많이 쓰죠. 큰 그림, 그러니까 대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Let's focus on the big picture, not the details. The devil's in the details. 이 표현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 라고 우리말로도 그냥 직역해서 쓰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진짜 의미는 세부 사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일의 세부 사항이 중요하고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할 때 이 문장 쓰시면 되겠죠? Pay attention to the details, the devil's in the details. Don't cry over spilled milk 라는 문장도 있어요. 이미 끝난 일을 후회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인데요. 뭐래건 간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후회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문 볼까요? There'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Let's move on. Hit the ground running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어떤 걸 빠르게 시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요. 일을 느슨히 시작하는 게 아니라 즉시 속도를 내서 효과적으로 시작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I joined the new company and hit the ground running. In the nick of time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가까스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슬아슬하게 때를 맞추어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죠? 자, 예문 볼까요? I arrived in the nick of time for the presentation.
jump on the bandwagon 이 표현도 참 많이 쓰이죠. 유행을 따르다 라는 표현인데요. 인기 있는 것이나 추세를 따라하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할 때 jump on the bandwagon 이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Seeing the new diet trend, many people decided to jump on the bandwagon and give it a try for themselves. Let's play it by ear 라는 말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귀가 갑자기 왜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뭔가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문장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미리 계획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 거기 맞춰서 행동을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Let's play it by ear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We'll play it by ear and adjust our plans as needed. Think outside the box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상자 밖에서 생각하다 라고 직역할 수 있는 표현이죠. 이 표현도 여러분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요. 관행을 벗어나서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다 라는 의미로 창의적이고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다 라는 그런 뜻으로 활용이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o innovate, we need to think outside the box. up in the air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불확실한이라는 뜻인데요. 뭔가가 미정인 상태,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은 상태일 때 이 표현 많이 씁니다. The project's future is still up in the air. Make a mountain out of a molehill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를 크게 다루다, 크게 만들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표현 쓰시면 되는데요. 어떤 문제라든가 상황을 과하게 심각하게 다루거나 받아들일 때 이 표현 활용하시면 됩니다. Don't make a mountain out of a molehill. It's a minor issue.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라는 속담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행동이 중요하지 라는 의미입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 속담 쓰시면 되겠죠. Show your commitment.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You're the apple of my eye 라는 관용문도 있는데요. 당신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아주 사랑스러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한테 당신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 문장 써보세요. You're the apple of my eye, my most cherished person.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이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라는 직역 문장으로도 우리말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투자와 관련된 상황에서 이 문장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모든 거를 하나의 가능성에 의존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죠. Diversify your investments.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Get your act together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세, 전열,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가다듬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니까 꼭 알아두세요. 예문 볼까요? It's time to get your act together and finish the project. Keep your chin up 이 문장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쓰시면 되는 문장인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턱을 빳빳하게 들고 당당한 자세를 취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어떤 태도, 그런 자세를 떠올리시면 이 표현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Stay positive. Keep your chin up even in tough times. Lay one's cards on the table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자기가 가진 카드를 그냥 쭉 펼쳐놓는 그런 모양새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될지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해지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털어놓다, 자기 진짜 의도, 계획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밝히다 이런 의미겠죠? It's time to be honest and lay your cards on the table. Take the bull by the horns 라는 속담도 있어요.
황소는 뿔을 잡아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난관에 직면했을 때 결단력 있게 정면으로 맞서서 조치를 취하라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 속담 쓰시면 되겠습니다. Don't wait. Take the bull by the horns and lead. All in good time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라는 의미인데요. 최선의 결과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all in good time 이 표현 쓰시면 됩니다. Everything will work out. All in good time. A dime a dozen. 너무 흔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요. 너무 많이 존재해서 가치 자체가 낮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꽤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Candidates with that level of qualifications are a dime a dozen.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라는 직역 문장으로도 많이 쓰이는 속담입니다. 뭔가를 일찍 시작하는 자가 이익을 얻는다 라는 뜻인데요. 조기에 행동하는 사람만이 이득을 얻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때 이 문장 쓰시면 되겠습니다. As people say,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so I like to get to the office before everyone else.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직역하면 그 책의 가치를 표지로 판단하지 말아라.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우리 속담으로는 뚝배기보다는 장맛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든가 물건의 실제 가치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Get to know someone before judging them. A watched pot never boils 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지켜보는 주전자는 좀채 잘 안 끓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거 끓었어 라고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물이 완전히 끓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의미인데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에는 뭔가 시간이 굉장히 더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ime seems to pass more slowly when you're waiting, just as the saying goes, a watched pot never boils. Bark up the wrong tree 라는 표현도 있어요. 틀린 방향으로 노력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문제라든가 해결책을 잘못 선택하거나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할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으로 볼까요? You're barking up the wrong tree by asking the wrong person about the responsibility for that issue. Get one's ducks in a row. 이 재미있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반의 준비를 갖추다 혹은 일의 순서를 정하다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사격 게임에서 나무 오리를 쏘기 위해서 쭉 늘어놓듯이 모든 준비를 체계적으로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으로 볼까요? To expect good results, you need to get your ducks in a row and proceed systematically.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직역하면 모든 구름의 뒤편은 은빛으로 빛난다. 뭐 이 정도가 될 텐데요.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거 있죠?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상황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실 때 이 속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ven though I faced a setback in my project, I remembered the saying that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So I looked for the opportunities hidden within the challenges. Face the music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음악을 마주하라? 뭐 음악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실을 직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문제를 정면으로 대처한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때 face the music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It's time to face the music and admit your mistake. Two birds with one stone 이라는 표현도 정말 많이 쓰여요. 동사까지 같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우리 속담화 하면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한 번의 노력으로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속담 쓰시면 되겠습니다. By solving that issue, we achieved a two birds with one stone effect, improved productivity and better employee welfare. The proof is in the pudding 혹은 the proof of the pudding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하다 혹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표현 쓰게 되는데요. 실제 결과가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확인해 볼까요? Let's see the results. The proof is in the pudding. The squeaky wheel gets the grease. 직역하면 삐걱거리는 바퀴가 기름을 얻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속담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우는 아이 젖떠준다 뭐 이 정도가 될 겁니다. 불만을 표현하거나 소리를 내면 어떤 대처가 필요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속담 쓰시면 되겠죠. If you want something, speak up. The squeaky wheel gets the grease. Go out on a limb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리스크를 감수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팔다리 다 내놓는 거죠.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결정을 내리다 라는 이야기 하고 싶을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The leader took a risk and went out on a limb by pushing for the investment in the new business. And thanks to that, the company was able to overcome the crisis. Burn the midnight oil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속담이 그렇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썼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 상황, 사회적인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자정까지 기름을 태우면서 뭔가에 몰두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고요. 밤늦게까지 뭔가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거나 일을 할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I had to burn the midnight oil to finish the project on time. By the book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규정대로라는 의미인데요. 규정이나 규칙을 엄격하게 따르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때 by the book 쓰시면 되겠습니다. If you don't make decisions by the book, you always get into trouble later on. Give somebody the cold shoulder 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누구에게 차가운 어깨를 주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나가는데 찬바람이 쌩 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도 하는데 그만큼 누군가를 냉대하거나 무시할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He gave me the cold shoulder after our argument. Back to the drawing board 라는 표현도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전 시도가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계획하거나 시도를 해야 되겠죠? 바로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Our plan didn't work. It's back to the drawing board. Go for broke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쥐고 모든 것을 내던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표현 쓰시면 되죠. Let's go for broke and take a big risk. A clean slate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거 좀 생소하시죠?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과거에 대한 짐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a clean slate 이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Let's forget about our failures in the past and start fresh with a clean slate. The lion's share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대다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요. 사냥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먹잇감이 있어요.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게 되는 건 누구일까요? 네, 사자겠죠.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이라든가 비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의미할 때 the lion's share 이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She received the lion's share of the profits. In the same boat 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같은 어려움이라든가 상황을 공유하는 같은 처지에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in the same boat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We're all in the same boat regarding the budget cuts. A matter of time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언젠가는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a matter of time, it's a matter of time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Success is just a matter of time with hard work. Get a second wind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에너지를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나 기력이 떨어졌는데 잠시 쉬고 뭔가 다시 활기를 찾았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때 get a second wind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After a break, I got a second wind to continue working. lose one's touch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기술이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끝에 깃들어 있던 기술력을 이제 더 이상은 발휘할 수 없을 때, 이전과는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을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He used to be a well-known investor, but now he's lost his touch. 제가 앞서서 못 알아들었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A penny for one's thoughts라는 표현인데요. 누구누구의 생각을 알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What's on your mind? A penny for your thoughts. 바로 앞서서 설명드렸던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A dime for one's thoughts라고도 표현하실 수 있는데요. 누구의 생각을 알고 싶다라는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What's on your mind? A dime for your thoughts. An arm and a leg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팔다리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나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I had to bear a lot to compensate for the losses caused by my wrong decision, and it cost me an arm and a leg. drop in the bucket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양동이에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 건 양이 많나요? 적나요? 네, 아주 적잖아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That budget is at such a small level to remedy the total damages, it's just a drop in the bucket.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이 속담은 여러분 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만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준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예문으로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In difficult times, a true friend is invaluable. hammer it home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강조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어떤 메시지라든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거나 이해시키기 위해서 반복할 경우 이 표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We need to hammer it home to ensure everyone understands. In the blink of an eye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직역해도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라는 의미고요. 순식간에 어떤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때 in the blink of an eye라는 표현 활용하시면 되겠죠? The agreement between the two parties was reached in the blink of an eye. land on one's feet라는 표현도 있어요. 좋은 상황에서 끝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성공하거나 안정을 찾을 때 이 표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Thanks to having prepared a crisis management plan in advance, the company was able to weather the financial crisis successfully and quickly found stability, landing on its feet. My hands are tied 라는 표현도 있어요.
드라마라든가 영화에서도 꽤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손이 묶여 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요. 보통 너무 바쁘거나 혹은 규정이 있어서 지금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할 때 my hands are tie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can't help you because my hands are tied. read a room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직역하면 방안을 읽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방안의 온도를 읽는다는 것은 상황을 파악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분위기를 읽고 이해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런 목적으로 활용해 볼까요? I should have read the room before bringing up sensitive topics. Speak of the devil. 이 표현은 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속담화하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정도가 되겠죠. 화자가 어떤 주제를 언급한 직후에 그 주제에 관련된 사람이 나타날 때 이 표현 쓰게 됩니다. Speak of the devil, and he appears. The final straw라는 표현이 있어요. 최후의 결정타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한계,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문제를 의미할 때 이 표현 쓰시면 돼요. What was the final straw that made you go no contact with him? Turn a blind eye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어떤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할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뒤에다가 이어붙이고 싶을 때는 turn a blind eye to 뭐뭐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부정적인 일이라든가 어떤 문제를 눈 감아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 표현 쓰시면 되죠. He decided to turn a blind eye to the minor mistakes. Take it or leave it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좋으면 받아들이고 싫으면 관둬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상대에게 맡길 때 이 표현 쓰시면 되는데요.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예문 보실까요? This is our last offer. Take it or leave it. The sky's the limit 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것도 참 많이 씁니다. 한계가 어디래요? 하늘이래요. 그러니까 한계가 실질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The sky's the limit 이라는 표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With hard work, the sky's the limit for your success. 네, beat around the bush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bush 하면 관목을 의미하죠. 나지막한 숲을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그런 걸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한쪽으로 사냥감을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냥감을 잡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사냥감을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때리다. 다시 말해서 돌려서 말하다, 변죽을 울리다, 요점을 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and give me a direct answer. Best of luck 이라는 표현, 이거 뭐 정말 너무 많이 쓰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행운을 빕니다, 성공을 빕니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문으로 볼게요. I wish you the best of luck with your new project. Under one's belt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제가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이 표현 보고서상에서 정말 많이 봤는데요. 무언가를 이미 겪은 이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자, 예문에서 그 의미를 조금 더 파악해 보세요. We are looking for candidates with enough experience and qualifications in this industry under their belt for the CMO position. To be honest, 이 표현은 뭐 정말 너무 많이 쓰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라는 의미잖아요. 바로 예문 보시죠. To be honest, I'm not sure it will work. busy as a bee, 매우 바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꿀벌 보시면 굉장히 바쁘게 날아다니잖아요.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She's always busy as a bee, juggling multiple tasks.
follow one's heart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따르다 라는 표현인데요. 누구의 감정이라든가 직감을 따르라고 조언할 때 이 표현 쓰면 되겠습니다. Follow your heart and pursue your passion. grin with envy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질투심이 많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라든가 재능에 대해서 질투를 할 때 그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His recent promotion made some of his colleagues turn green with envy, but it also inspired them to work harder. How's it going? 이거는 인사말이니까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의미고요. 상대의 상태라든가 생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 표현 활용하실 수 있겠죠? How's it going at your new job? jump to conclusions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충분한 정보 없이 결론을 내릴 때 이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문 볼까요? Don't jump to conclusions about anything until you've thoroughly reviewed the details. No pain, no gain. 이건 너무 익숙한 표현이에요.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보상도 없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려운 일을 해야지 보상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의미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문 볼까요? If you want to succeed, remember, no pain, no gain. stay on top of things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모든 일을 잘 관리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업무나 상황을 잘 처리하거나 파악할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He's organized and always stays on top of things. Time flies. 자, 이 문장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시간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예문으로 활용해 볼게요. Time flies when you're having fun. Too good to be true. 너무 좋아서 실제일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요. 영화 제목이기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너무 믿기 어려운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예문 볼까요? The offer seemed too good to be true. near mis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의 성공했는데 실패했다라는 의미예요. 성공에 가까웠지만 결국 실패한 경우에 이 표현 쓸 수 있는데요. 자, 예문 한번 볼까요? He was in for a near miss on his promotion to vice president this time, but it didn't happen. get a grip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감정이라든가 상황을 통제해서 좀 재정비한다 이런 의미로 뭔가 말하고 싶을 때 get a grip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Get a grip and don't let fear hold you back. 자, 드디어 마지막 표현입니다. blaze a trail 이라는 표현인데요. 새로운 길을 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비유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분야, 그동안에 활성화되지 않았던 어떤 분야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개척하다라는 의미로 비즈니스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실 trail 하면은 어떤 오솔길, 시골길 이런 의미가 있고요. blaze 하면은 나무 껍질 같은 데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표식을 남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았던 곳에는 길이 없겠죠. 그러면 풀이라든가 나지막한 관목 같은 것들로 덮여 있을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불을 내서 길을 만들다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요. 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이 표현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예문까지 확인해 보시고 전체 마무리하시죠. By launching the first ever electric car, the company aimed to blaze the trail in sustainable transportation.